김재원, 태영호 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지난 1일 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이후 9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서로 엇갈렸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사퇴 여부에 따라서 태영호와 김재원의 징계 결과가 달라졌고, 정무수석의 공천 협박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는 태영호의 징계가 너무 가볍지 않냐, 이렇게 좀 비웃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은 석 달 3개월입니다. 두 인사 모두 설화가 주 징계 원인이 됐는데,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했고, 결과적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국민들은 이 결정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 네. 비리라든가 범죄 사실로 인해서 당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아니라 말로써 이른바 설화, 논란을 빚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코미디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건 국민 다수를 위한 일의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본인이 표현하는 것조차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국회에 글쎄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은 누굽니까? 북한 출신이고 주 영국 대사관에, 북한 대사관에 공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국내에서 있었던, 남한에서 있었던 4.3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건에 김일성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어떤 근거라든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거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과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했던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했던 발언의 맥락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소신과 철학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약소하지만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얘기해야지, 애초에 사과할 말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태영호 의원은 했고 김재원 의원은 그냥 일반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을 빚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한 사람은 경징계를 하고 일반 사과를 한 사람은 중징계를 한다. 이게 기준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논리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가 열려서 경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이 정무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당대표까지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게 약간 코미디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코미디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징계를 당한 이 두 정치인들이 그럼 내년 총선에 진짜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치를 중단할 것인가? 정치가 유동적이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 정말 희화화되는 코미디는 내년 4월에 재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자, 징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었죠. 뭐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시간을 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다분했는데, 그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은 수용한 셈이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티면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청환 교수님, 두 정치인의 운명이 거기서 엇갈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의 의원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다고 봐요. 결국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막 앞서서 김대현 평론가께서 뭐 원칙, 소신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공천 앞에서는 원칙과 소신 금방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초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갑에 지지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소속으로는
태영호 의원이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망하느니 어쨌든 경선에라도 당내 경선에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 네.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아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심 끝에 자진 사퇴 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천에서 물 먹은 적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뭐 5번째.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지역의 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사회생해서 국회로 네.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역 기반이 나름 탄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중징계인 상황을 그동안에도 뭐 당 최고위원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극우 보수 측을 대변하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자진 사퇴하게 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였다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럼 다시는 극우표의 소위 극우 보수층의 지지표를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못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할 수 있는 어떤 기반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선택을 차라리 징계 받고 나는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 이런 쪽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가 원천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석 달,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내년 강남갑에서 재선 다시 한번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여부. 그래서 뭐 이진복 수석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설화들이었는데 자 글쎄요. 일단은 뭐 출마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강남갑에서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뭐 경선 출마는 그럴 수 있지만 공천 받기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직 1년이나 남은 네.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공천 줄게 이렇게 쉽게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닙니다. 내년 4월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되고 또 공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뭐 그 누구도 공천을 장담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거는 뭐 사실상 어불성설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예 컷오프 하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뭐 경선 출마까지는 뭐 지역구 경선할 때 그 출마를 막지는 않겠다. 요 정도까지 열어줄 가능성은 있다. 혹시 뭐 다른 지역구를 제안받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른 지역구도 가게 되면 네. 아까 지금 우리 뭐 지난주에도 뭐 그래서 경기도 북부지방 파주 얘기도 하고 이런 뭐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했었는데 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파주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게 돼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징계받은 사람은 파주로 보내고 아닌 사람은 강남 보내고 네. 역시 강남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얘기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기보단 그래도 출마의 길을 열어놓는 게 태영호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향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SNS에 짤막한 말을 남겼는데요.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주목할 만한 게 태영호 최고위원은 징계를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수용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탬이 되는 일을 본인은 하겠다 하지만 당의 어떤 결정은 불복한다 또는 재심 청구를 한다 뭐 이런 것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민하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행보. 글쎄요. 김재원 의원이 무슨 정치적인 기반이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당을 떠나서 나 홀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그건 아마 김재원 의원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묵묵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를 좀 보겠다. 뭐 이 정도의 대응,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흥적인 행동을 할 그런 정치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동안에 김재원 의원이 했던 당내 역할이라든가 예. 뭐 청와대에서의 뭐 어떤 자리, 요직, 이 정무수석을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자, 네. 그런 걸로 볼 때 본인이 전략적 사고를 좀 나름대로 하고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즉흥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재원 의원이 그동안에 좀 강경한 우파와 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현재 뭐 최고위원이었는데 사퇴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최고위원 사퇴를 한 거죠. 예. 현재 최고위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구 달성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총선 같은 경우 TK 지역의 민심에 상당한 영향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그리고 강경한 우파들은 대체로 이 친박 세력이 강하다는 점, 이런 공통점으로 미뤄볼 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길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틈새도 좀 변수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 TK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묻어갈 수 있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3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3선까지 한 사람이라면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혁신과 물갈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험지 출마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자신의 지역이었던 TK를 고집할 게 아니라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험지 출마를 또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김재원 의원이 당내에 잔류하면서 앞으로 상황 변화를 보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당원권 정지임 1년이 나왔는데 이거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향후에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 경감이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당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좀 민주당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총선에서 상당히 좀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어떤 우위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김재원 의원이 뭐 경감받거나 아니면 다시 발탁되는 일은 좀 없겠죠. 근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최근에도 이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것처럼 내년 4월까지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지고 정당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공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의 공천 과정에서 뭔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적 요인들이 어떻게 돌출되지 않는다면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은 지금 낮죠. 근데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TK 변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글쎄요, 지금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여기서 뭐 본인이 뭐 불복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총선을 치르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 지금 사실 내부의 어떤 문제 설화 때문에 이렇게 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건데 또 탈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뭐 총선은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당장 이거는 좀 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심 청구가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재원 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수층의 일정한 그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지금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층 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당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거는 소위 총선에 부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도 확장성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보수층에서는 이 신호를 갖다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또 선거 앞두고 또 중도 지향성으로 이렇게 좌측 깜빡이 끼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여론이 보수층 내에서 커지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분위기를 저는 금방 읽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 또는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나면은 뭐 가처분 신청 이거 할 가능성이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면에서 조금 보수층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다시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태영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를 참가하지 않을까, 참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열리지 않았던 최고위가 열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김대현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민주당을 또 언급하는 걸 빼놓지 않았는데요.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까지 그럴 수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 삼는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면 뭐 총선 한 1년 놔두고 예방주사 한번 세게 맞았다, 이렇게 당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까지 받았던 공천 개입 의혹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수습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관련해서 그 이진복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했느냐 혹은 개입할 여지를 남겼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이 있을 때까지 아직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심지어는 김기현 당대표의 공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를테면 뭐 조언, 덕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걸 진지하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막말로 1년 후에도 정무수석하고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혁신과 개혁,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본인의 자리를 지킬지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더 확장 해석돼서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건데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좀 되는 분위기고 이게 이제 예방주사 효과도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이제 재판이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좀 시작이 돼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계속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이 코인 사태 이 코인이 상당히 세간에 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돈봉투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발 뉴스가 사실은 더 큰 뉴스이다 보니까 이 뉴스는 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경험칙상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사실은 1년 전에 했던 얘기와 거의 정반대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완전 뒤바뀐 형태로 실제 공천이 이루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천과 관련된 이 뭐 논란이나 설화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 그 한 자리는 후임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최고위원회에서 치러진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뭐 거리 상태가 아니라 사고로 보기 때문에 후임을 지금 선출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뭐 유권 해석인데 그럼 한석이냐 또는 때에 따라서는 두석이 될 수도 있는데 2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또는 1명을 누가 메울 것이냐 우선은 친 이준석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위 천하용인 이 네 분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 최고위원 1명 다시 뽑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고위원을 이제 뽑게 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전국위원회가 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또는 의원 그리고 아무튼 선출직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시도당의 주요 당직자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결국은 일반 당원들한테도 소위 이준석계가 선택을 못 받았는데 핵심 당직자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당직자들인데 이런 핵심 당직자들은 사실은 용산과 또는 뭐 대통령실의 눈치 또는 의도를 갖다가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소위 친윤계 그리고 그것도 사실상 용산에서 거의 오다식으로 내려온 사람 2심 전심으로 공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죠. 뭐 중진 정도가 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인천 미추홀의 윤상현 의원 정도 뭐 그 정도 중진과 무게감이면 뭐 최고위원 한번 해보자. 근데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뭐 큰 케이스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범친윤계에서 나올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떻게 또 채워질지 어떤 분이 등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제 큰 화제를 모았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